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중에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 해당 작용, TC의 회로, 전자전달계, 여기까지는 포도당에서 ATP라고 하는 고인산화 화합물, 고에너지죠.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인 ATP가 생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 신생 같은 경우는 당인 글루코스를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탄당 이상 경로라고 하는 것은 펜토스를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짧게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포도당으로부터 고에너지 인산 화합물이 ATP가 생성되는 단계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구분을 하면 해당 작용, TC의 회로, 전자전달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첫째 단계가 혐기적 단계로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은 탄소수가 6개 붙어있는 형태죠. 이것이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 탄소수가 3개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이것을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혐기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혐기적 상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두 분자의 ATP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네 분자의 ATP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면 글루코스 한 분자가 들어가서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는 단계를 해당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두 분자의 ATP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네 분자의 ATP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두 분자의 NADH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글루코스부터 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 피루베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단계로 보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호기성 단계로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를 형성한 후에 여기가 아세틸코에 자리입니다. 아세틸코에를 형성한 후에 시트르산 회로, TC의 회로라고 우리는 짧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형 TC의 회로로 들어가 수소를 유리시켜서 호흡 영상, 하여튼 이 TC의 회로로 돈다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은 아세틸코에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세틸코에와 그리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공급이 되어야지 작용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한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움직였을 때 세 분자의 CO2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형태는 GTP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의 ATP가 되기 때문에 저는 ATP라고 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자의 FADH2 그리고 결국 네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글루코스가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두 분자, 이 에너지 형태로 보면 두 분자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TC의 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한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돌았을 때, 그러니까 TC의 회로를 회전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셋째 단계 같은 경우는 이때 만들어진 FADH2나 아니면 NADH 같은 형태가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NADH 같은 경우는 한 분자에서 세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자전달계를 거치면 이 NADH 같은 경우는 6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4NADH 같은 경우는 전자전달계를 거치면 12ATP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FADH2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분자에서 2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전달계를 거쳤을 때, 여기 나오는 전자전달계죠. 이것을 거쳤을 때 나오는 에너지의 분자 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포도당 글루코스가 대사가 되었을 때를 보면요, 해당 작용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10ATP인데 우리는 2ATP를 사용했으니까요 8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계산을 하시면 총 15ATP가 만들어집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피루베이트가 TC의 회로를 회전했을 때 나오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글루코스에서는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0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 글루코스가 대사를 하면 해당 과정 TC의 회로 전자전달계를 다 거치게 되면 38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부 다 이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단계인 해당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코리시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글루코스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베이트까지가 되는 과정이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글루코스가 헥소키네이즈에 의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제가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포스페이트가 되는 것인데 이때 ATP 한 분자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프락토스 6포스페이트가 이제 비스포스페이트가 되면서 또다시 ATP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다시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와 디하이드로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탄소수 3개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글리세랄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NADH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일 처음 ATP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여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위치가 잘못되어서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DP, 여기가 ATP. 그래서 제일 처음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13비스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3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되는 이 단계가 제일 처음 ATP가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과정을 거쳐서 ATP 다시 하나 만들고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의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나중에는 피루베이트가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2ATP를 소모했고, 위에 보시면 2ATP를 소모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과정은 펜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 과정은 2번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ATP는 4개, 4ATP가 만들어지고 이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루베이트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에탄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의 단계에 보시면요, 총 10단계로 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 10단계를 하나씩 보시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9번, 10번 단계까지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랑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의 전체 반응은 글루코스가 2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되기 위한 단계고, 그때 EADP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 반응이라서 이렇게 눈이 좀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만 이 ATP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4ATP를 생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ATP가 생성이 되고 이 NAD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자전달계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까지 감산을 한다면 한 분자의 글루코스에서 8ATP가 만들어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2ATP가 소모되고 4ATP는 생성이 되고 그래서 총 2ATP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NADH가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산화되면 6ATP가 생성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8ATP가 생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해당 작용을 조절하는 효소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헥소키네이즈, 포스포프락토키네이즈, 그 다음에 피루베이트 키네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4번에 보시면 이것은 피루베이트의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글자가 조금 섞여서 나왔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와 같이 나온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번 같은 경우를 다시 적어 드리자면 피루베이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피루베이트 같은 경우는 1글루코스가 결국 피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게 해당 과정인데 이게 산소가 충분한 조건이냐 아니면 산소가 불충분한 조건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만약에 충분한 조건, 호기 상태라고 하면 CO2와 H2O로 완전하게 분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산소가 불충분한 조건, 혐기 조건이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게 락테이트, 에탄올, 아세테이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루부산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피루부산이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산소가 많은 홍기적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번째 단계 TCA 회로로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TCA 회로에서 피루부산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젖산 형태나 아니면 에탄올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알코올 발효를 했을 때에 일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젖산 발효를 했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호기적인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이 피루베이트가 아세틸 코에로 넘어가게 돼서 다음 TCA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시면요. 현기적 상태에서 해당 과정만을 거쳤을 때 포도당 1몰에서 몇 몰의 ATP가 생성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1몰의 글루코스에서는 2몰의 피루베이트, 2몰의 ATP, 2몰의 NADH가 생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NADH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3ATP가 되는 것이죠. 1몰의 NADH 같은 경우가. 그런데 여기서는 ATP가 얼마나 생성이 되는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결론은 2몰의 ATP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기적 상태로 갔을 때 TCA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TCA 회로에서 시작되는 단계는 피루베이트입니다. 제일 먼저 산화적 카르복시 이탈 반응이라고 해서 피루베이트가 NADH를 한 분자를 만들어내고 아세틸코에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가 TCA 회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가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만나서 시트레이트가 되는 단계. 그리고 이 시트레이트가 다시 아코니테이트가 되었다가 아이소시트레이트가 되고 그리고 케토글루타레이트가 되면서 NADH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수시닐 코에가 되면서 다시 NADH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수시닐 코에가 수시네이트가 되면서 GTP라고 하는 다시 에너지 형태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퓨마레이트가 되면서 FADH2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말레이트가 되고 말레이트가 다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면서 NADH라고 하는 역시 에너지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TCA 회로고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단계까지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TC의 회로에서 생성된 유기산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한번 여기서 나오는 유기산 이름들을 유심히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C의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수정을 할 것은 H2O 하나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C의 회로 같은 경우는 전체 반응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TC의 회로를 말했을 때 아세틸코에이부터 얘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뭐 3NADH와 FADH2 그 다음 GTP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루베이트로부터 시작한 TC의 회로 전체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산화적 카르복시 이탈 반응까지 넣는다고 하면 여기서 NADH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4NADH 1, FADH2 1, GTP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NADH나 FADH2가 전자전달계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를 감안한다면 한 분자의 피루베이트로부터 15분자의 ATP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2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피루베이트부터가 아니고 아세틸코에에서부터 시작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해서 반응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셔야지 이 숫자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TC 회로 조절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조절 효소가 나왔을 때 이 시트레이트, 아이소시트레이트, 뭐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 이것 전부 다 TC 회로에서 나오는 이름들이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풀 수 있게 어느 정도 익숙하게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과 산화적 인산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ATP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TC의 회로나 해당 과정에서 방출된 NADH와 FADH2가 결국 이런 산화적 인산화와 전자이동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ADH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단계를 거쳐서 3, ATP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FADH2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2ATP가 생성이 가능한 것이죠. 만들어지는 산화적 인산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NADH는 3ATP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FADH2는 2ATP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소의 기능은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여기 다시 나오게 되죠. NADH 한 분자로부터 ATP는 3개, FADH2 한 분자로부터 합성 가능 ATP는 2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코리회로와 당신생에 관련된 것인데요. 당신생 합성 반응 경로에 관련된 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보면 코리회로,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 그 다음에 글리세롤의 인산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코리회로를 보시면 골격근에서 해당 과정이 글루코리시스였죠. 글루코리시스에서 혐기적 해당 과정으로 생성이 되는 것으로 젖산이 있는데 이 젖산이 혈액으로 방출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간에서 이송이 되고 간에서는 락테이트를 당신생 합성 경로 이것을 우리가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당신생 합성을 거쳐서 다시 글루코스를 만들고 이것이 혈액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코리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산물이거든요. 단백질 분해 산물인 암모니아를 간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알라닌 형태로 해서 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알라닌을 다시
당신생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 당신생 과정을 거쳐서 글루코스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근육으로 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아미노기는 요소로 전환해서 배설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리세롤의 인산화라고 하는데요. 중성지방이 가수분해가 되어서 생성된 게 글리세롤이죠. 이 글리세롤이 당신생 합성의 기질로 이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글리세롤의 인산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코리회로를 통해 혈액으로 이동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코리회로는 젖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당신생 합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해당 과정은 우리가 글루코리시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신생 합성 반응은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영어 이름까지 기억을 하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자주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생 합성 반응에서 우리는 오타를 먼저 살짝 고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ATP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NADH와 NADH 여기 이 부분은 1로 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NADH 그 다음에 NAD 플러스 PI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NADH에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으로 옮겨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고요. H2O는 이 자리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아니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것 아니고요. 글루코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생 합성 경로라고 하는 것은 비탄수화물 전구체로부터 글루코스를 합성하는 대사 경로입니다. 그래서 비탄수화물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앞서 했던 코리회로,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 글리세롤 인산화 반응에서 넘어오는 젖산, 얘도 락테이트네요. 락테이트라고 보시고요. 락테이트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 알라닌 회로로 오는 것, 그게 알라닌이었죠. 그리고 글리세롤 인산화 반응으로 오는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신생 합성 반응은 해당 과정 반응과 매우 유사하게 따라가는데 네 군데가 다르게 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과정과 다르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책에 보시면 당신생 합성 경로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다른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생 합성 반응, 글루코스를 만드는 반응으로는 총 6ATP가 소모된다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생 합성 경로를 조절하는 효소의 종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당신생 합성 경로가 촉진되냐고 하는 부분인데 체지방이나 골격근의 분해가 증가돼서 비탄수화물 전구체의 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인슐린 글루카곤 비율이 낮을 때 촉진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당신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죠. 당신생은 일반적으로 주로 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5탄당 이상 경로를 볼까요? 5탄당 이상 경로는 다르게 얘기하면 HMP, P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해당 반응에 의의는 ATP를 생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HMP, 지금 HMP라고 하는 것은 5탄당 인상 경로죠. 5탄당 인상 경로의 의의는 조금 다릅니다.
대사에너지의 다른 형태 NADPH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펜토스를 생성하는 것이 그 의의가 있습니다. 펜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 리보스 5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누클레오티드와 핵산 성분을 생성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광합성의 안반응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HM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의 부분을 한번 잘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탄당 이상 경로의 단계를 보시면 산화적 단계와 그리고 비산화적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시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가서 나중에는 펜토스가 생성되는 것, 리블로스 5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비산화적 단계로 가서 리보스 5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리보스 5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는 6탄당이고요. 그 다음에 리보스 5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5탄당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5탄당 인상 경로의 의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잘 봐두시면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글리코겐 대사인데요.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동물의 저장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세포의 에너지 필요성에 따라서 쉽게 분해돼서 이용이 됩니다.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다시 포스포입니다. 포스포 글루코뮤테지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이것은 해당 과정의 중간체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해당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글리코겐 합성 같은 경우는 글리코제네시스입니다. 이때 중요한 구실을 하는 화합물은 글루코스 보유체인 UTP 글루코스라는 것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이 글리코리시스, 그리고 당신생 합성 반응은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글리코겐 합성 같은 경우는 글리코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글자 비슷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긴 하지만 한 번씩 시험에 이 영어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보고서도 무엇인지 알 정도로 눈에 익혀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글리코겐 합성 및 분해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UTP 글루코스라고 해서 실제로 글리코겐이 합성되는 과정인데요. UTP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UDP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글리코겐 가지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는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이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탄수화물 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이 많은 부분인데요. 먼저 해당 작용, 그리고 TCA 사이클,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까지 다 해서 우리는 글루코스 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 형태인 ATP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당신생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당신생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를 다른 비탄수화물 전구체로부터 글루코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탄당 인상경로, 5탄당 인상경로는 제가 의의를 한번 잘 봐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의의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동물의 포도당 저장 다당류 형태인 것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정리 한번 잘 해두시고 눈에 잘 익혀두시면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